제32화 베르타의 여행 5번째 이야기 변속기. 얼마를 달려 포츠하임을 바로 앞둔 언덕에 도착했다. 바로 언덕을 넘기만 하면 포츠하임에 도착하는 것이었다. 베르타와 두 아들 오리겐과 리아르트는 하루 종일 이어진 여행으로 지쳐 있었지만 마지막 고개만 넘으면 포츠하임이 나온다는 생각에 힘을 내기로 했다. 베르타는 두 아들을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베르타는 모터바겐을 몰아 언덕길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낮은 경사로 인해 무리 없이 올라갔지만 점점 언덕의 경사가 가팔라지면서 모터바겐의 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결국 엔진은 굉음을 내며 돌아갔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상황을 빠르게 파악한 베르타는 언덕길이 너무 가팔라 모터바겐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더 이상 운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베르타는 오리겐과 함께 직접 밀어서 올라가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리아르트에게 조향을 맡기고 오리겐과 함께 모터바겐 뒤쪽으로 가서 힘껏 밀기 시작했다. 엔진의 힘과 두 사람이 더한 힘이 합쳐지면서 모터바겐은 천천히 언덕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다행히 경사가 심한 구간은 길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노력 끝에 무사히 오를 수 있었다. 그러나 언덕을 다 오른 뒤 베르타와 오리겐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옷은 흙으로 지저분해져 있었다. 오리겐은 옷을 털면서 모터바겐이 언덕길을 오르지 못한 이유에 대해 궁금해했다. 베르타는 벤츠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테스트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고 집으로 돌아가면 경사가 높은 길에서도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부품이 바로 기어였으며 다양한 크기의 기어들이 모여 변속기를 이루게 되는 것이었다. 자동차는 달리면서 다양한 상황과 운전 환경에 맞닥뜨리게 된다. 도로의 환경이나 자동차에 무엇을 얼마나 채우고 달리느냐에 따라서도 상황과 환경은 크게 달라진다. 하지만 엔진의 성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상황에 맞춰 가장 효과적인 동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변속기다. 변속기는 엔진에서 나온 출력을 기어를 통해 감속 혹은 가속해 주행 상황에 알맞은 토크와 회전수를 만들어내는 부품이다. 여기서 토크와 회전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토크는 바퀴를 돌리는 힘이고 회전수는 크랭크축이 1분간 회전하는 수를 말하며 RPM으로 나타낸다. 그리고 이 토크와 회전수를 곱하면 엔진의 마력 수치가 나온다. 이 변속기에 대해 예를 들자면 변속기가 달린 자전거를 들 수 있다. 고속 기어에서 페달 움직임에 비해 바퀴는 평지를 빠르게 질주할 수 있지만 큰 힘이 필요하다. 허나 저속 기어에서는 페달 움직임에 비해 바퀴는 느리게 돌지만 적은 힘으로도 경사기를 수월하게 오를 수 있다.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다. 시속 60km라고 해도 평지에 비해 오르막에서는 더 큰 힘을 필요로 한다. 즉, 같은 속도를 내더라도 도로 상황에 따라 낮은 RPM 또는 높은 RPM이 필요한 상황이 생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변속기다. 여러 가지 기어 조합을 통해 원하는 회전수와 토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변속기는 기본적으로 수동과 자동으로 크게 나뉜다. 가장 역사가 오래된 수동 변속기는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서 동력을 전달하는 클러치를 사용해 동력을 끄는 뒤 시프트 레버를 움직여 기어를 변경하는 방식이고, 이미 주류가 되어 있는 자동 변속기는 유체식 토크 컨버터와 유성 기어를 통해 클러치 없이 모든 변속 동작을 자동으로 처리한다. 이 밖에 무단 변속기 CVT와 경주차 기술의 바탕을 둔 CMA-AT도 있다. 모터바겐에는
이러한 변속기뿐만 아니라 기어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경사가 높은 곳을 올라갈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결국 베르타와 오리겐이 밀어 올린 것이었다. 이 영상은 시리즈로 계속됩니다. 구독하시면 다음 이야기가 올라올 때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구독하고 다음 편을 놓치지 마세요.